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한테 민석이는 뭐야? 뭐긴 뭐예요? 남편이죠? 남편을 개목줄 채우고 케밥 그릇으로 밥 먹게 해? 민석 씨는 책임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저한텐 쿠키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너한테 민석이는 뭐냐? 짐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날 아침 정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회사에서 나온 지 벌써 석 달째였지만 정자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우리 민석이 요즘 많이 힘들 텐데 엄마가 맛있는 반찬이라도 해줘야지. 정자는 이불을 개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아들에게 전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들이 지금 어떤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이죠. 시장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정자는 지난주 며느리 수진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때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왜 그런 차가움이 있었을까요? 정자는 그저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 속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거겠죠. 시장에서 갈치를 고르던 정자에게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정자 언니, 아들 반찬 또 해주시러 왔구나.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반찬 가져다 주면 싫어한다던데 언니네 며느리는 참 착하네. 그럼요. 우리 수진이는 정말 효부예요. 민석이가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하니까 제가 반찬이나 좀 챙겨주는 거죠. 정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자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며느리가 착하다고, 아들이 단순히 취업 준비 중이라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갈치조림을 할 때는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생강을 넉넉히 넣었고, 된장찌개에는 민석이가 좋아하는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었어요. 시금치나물은 참기름을 아끼지 않고 고소하게 무쳤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 정자는 행복했어요.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뻤거든요. 하지만 정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아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이번엔 무생채도 만들어 볼까? 수진이가 지난번에 맛있다고 했으니까. 정자는 며느리를 생각하며 무생채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 갔을 때 수진이가 왜 그렇게 급하게 자신을 보내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하지만 정자는 그런 생각을 금세 떨쳐버렸습니다. 며느리도 바쁘니까 그랬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거든요. 정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정자는 4개의 반찬통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자는 반찬통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국물이 새지 않았나, 뚜껑이 제대로 닫혔나 확인하면서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런 정자의 모습은 정말로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 말이에요. 하지만 7층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였는데 뭔가 개가 짖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이 웃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아, 수진이가 개를 키우나 보네. 정자는 그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개를 많이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자는 몰랐어요.
그 개가 자신의 아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배를 누르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 발걸음과 함께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찰칵찰칵 하는 소리, 마치 무언가가 바닥을 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타났을 때 정자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반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응, 수진아. 반찬 만들어서 가져왔어. 우리 민석이는? 안에 있어요. 수진이의 대답은 짧았고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정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현관을 들어서면서 정자는 확실히 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곧 보게 될 충격적인 광경을, 자신의 아들이 어떤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반찬을 들고 간 정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진실을 말이죠.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정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충격에 빠졌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커다란 커피 테이블 위에는 접시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접시에는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가 올려져 있었어요. 고급 유기농 스테이크였죠. 마블링이 선명하게 보이는 한 점에 10,000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크 접시 바로 옆에는 큰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골든 리트리버였는데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개는 스테이크를 천천히 핥아먹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이죠. 하지만 정자를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개 옆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민석이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도 없이, 방석도 없이 그냥 차가운 바닥에 직접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정자가 자세히 보니 민석이 앞에 놓인 건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식어버린 김치찌개 국물이 조금 들어 있었어요. 민석아?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어요. 부끄러운 듯 시선을 돌렸거든요. 엄마. 민석이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니, 기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자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개는 여전히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고 아들은 바닥에 앉아서 식은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정자가 며느리에게 말을 건네려던 순간 수진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보니 밥 시간이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뭐? 정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태연하게 개 쪽으로 다가가더니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쿠키 밥 먹는 시간이거든요. 방해받으면 안 돼요. 쿠키라는 이름의 개는 수진이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스테이크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민석이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식은 국물을 조금씩 떠먹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민석이는 어떻게 하고?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수진이는 개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죠. 어른이잖아요. 그 순간 정자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그 소중한 아들이 걔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니요. 민서가 일어나서 같이 밥 먹자. 정자가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수진이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민석 씨는 지금 자기 자리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괜히 방해하지 마세요. 자기 자리라니? 바닥이 무슨 자리야?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수진이는 오히려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차갑고 비정한 웃음이었거든요. 쿠키는 우리 막내거든요. 막내가 식사할 때는 조용해야죠. 수진이는 걔를 우리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걔의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어요. 반면 민석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저 웃음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가셔요. 민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정자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민석아, 엄마가 반찬 해왔어. 같이 먹자. 됐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지금 식사 중이에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그냥 가시든지 하세요. 정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민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아, 일어나. 엄마랑 제대로 된 밥 먹자. 하지만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이게 편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자는 정말로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아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을 편하다고 말하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걔는 여전히 맛있게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고 민석이는 바닥에서 식은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걔만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걔가 앉을 자리는 있어도 아들이 앉을 자리는 없다는 것을요. 정자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화장실에라도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좀 쓸게. 정자가 수진이에게 말하자 수진이는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 끝에 있어요. 정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어지러웠어요. 방금 전 본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화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였어요. 뭔가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한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도 끝 작은 공간에는 반려견 쿠키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계집과 함께 각종 장난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집 앞에서 정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석이가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이의 모습은 정자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는 계집 앞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목에는 검은색 가죽끈이 걸려 있었어요. 개목줄이었습니다. 정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어요. 자신의 아들 목에 개목줄이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민석이는 그 상태로 계집 앞에 앉아서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정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민석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그게 뭐야, 민석아? 목에 찬 게 뭐야?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목에 채워진 가죽끈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그냥 게임이야. 게임? 게임이 개목줄이야?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을 때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수진이가 복도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자는 급히 수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민석이 목에 왜 이런 걸 채웠어? 수진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민석 씨랑 저랑 하는 장난이에요. 장난이라고? 이게 무슨 장난이야? 정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수진이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하는 놀이 있거든요. 놀이라고? 정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개목줄을 차고 있는 것을 놀이라고 말하다니요. 그때 민석이가 일어서려고 했는데 목줄이 계집에 연결되어 있어서 멀리 갈 수 없었어요. 정자는 그 모습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민석아, 이걸 왜 차고 있어? 당장 풀어. 정자가 목줄을 풀려고 하자 수진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드리지 마세요. 뭐라고? 민석 씨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민석 씨? 수진이가 민석이를 쳐다보며 물었을 때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응, 좋아해.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아들이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좋아한다고 말하다니요. 민석아, 정신 차려. 이게 뭐야? 하지만 민석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말이에요. 수진이는 정자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 사람이 그나마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존재감? 뭔 소리야? 요즘 민석 씨는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돈도 못 벌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주는 거예요. 수진이의 말은 정자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관심을 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관심이야? 이건 학대야. 정자가 소리를 지르자 수진이는 오히려 차갑게 웃었어요. 학대라니요. 민석 씨가 싫다고 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민석 씨? 또다시 수진이가 민석이에게 물었을 때 민석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대답해봐. 정말로 내가 원해서 이러는 거야? 정자가 간절하게 물었지만 민석이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정자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야,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자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을 때 수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방식? 이게 무슨 방식이야?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게 방식이라고? 개 취급이라니요. 전 그냥 민석 씨한테 적당한 역할을 준 것뿐이에요. 수진이의 말을 들은 순간 정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적당한 역할이라고? 개목줄을 채우는 게?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이의 목줄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그 순간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들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수진아, 당장 이걸 풀어.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수진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인 눈빛으로 정자를 바라봤어요. 민석이 목에 걸린 건 단순한 개목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인간성을 옥죄는 족쇄였어요. 정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에 채워진 개목줄의 차가운 감촉이 계속 손끝에 남아 있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악몽에 시달려서 새벽 5시에 다시 깨어났어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해. 정자는 이불을 걷어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너무나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동네 카페에서 친구 영희와 만났어요. 영희는 정자보다 2살 어린 친구였는데 요즘 스마트폰을 배워서 인스타그램이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것들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정자야, 너 며느리 인스타그램 본 적 있어? 영희가 갑자기 물었을 때 정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인스타그램이 뭐야? 그런 거 할 줄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진 올리고 일상 공유하는 거야. 너희 며느리도 하더라고. 내가 우연히 봤는데. 영희는 말을 멈추고 정자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뭔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정자는 영희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영희가 말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영희야, 나한테 숨길 거 없어. 뭘 봤는데? 정자야. 그냥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야, 내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어서 말해봐. 결국 영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정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어요. 정자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의 프로필 사진에는 수진이와 개 쿠키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둘이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쿠키맘, 우리 가족은 셋이에요. 셋이라고? 정자가 중얼거리자 영희가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야, 민석이는 어디에도 없어. 사진을 더 봐봐. 영희가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수진이가 올린 수많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진에는 수진이와 개 쿠키만 있었어요. 둘이 함께 카페에 간 사진, 함께 쇼핑한 사진, 심지어 함께 침대에서 잠든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단 한 장의 사진에도 없었어요. 이게 뭐야? 정자의 손이 떨렸을 때 영희가 더 충격적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정자야, 이것도 봐. 어제 라이브 방송한 거야. 영희가 수진이의 라이브 방송 녹화본을 틀어줬을 때 정자는 정말로 기절할 뻔했어요. 화면 속 수진이는 동물 카페에서 쿠키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댓글에 답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언제 했어요? 라는 댓글에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결혼? 아, 그거요? 법적으로는 했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쿠키뿐이에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라는 댓글에는 더 충격적인 대답이 이어졌어요. 남편? 그냥 같이 사는 존재일 뿐이에요. 백수룸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백수룸매라고? 자신의 아들을?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시청자 중 한 명이 남편분 일 안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수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일?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솔직히 반려동물이 더 귀여워요. 수진이는 웃으면서 쿠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쿠키 훈련하는 재미로 살아요. 사람보다 동물이 훨씬 순종적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자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하는 훈련이 무엇인지 말이죠. 저기요, 훈련이 뭐예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을 때 수진이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효과적이에요. 말 안 듣던 존재도 금세 순해져요. 정자는 그 순간 토할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말하는 말 안 듣던 존재가 누구인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정자야, 괜찮아?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정자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희야, 이 여자가 우리 민석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어. 정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2만 명이 넘었다는 거였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진이가 남편을 조롱하는 걸 보고 웃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창에는 키읔키읔키읔 백수남편 웃기네. 걔가 더 나아 보임. 남편 버리고 걔랑 살아 같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정자는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영희야, 이 방송이 언제 한 거야? 어제 저녁이야. 실시간으로 한 거라고. 어제 저녁이면 정자는 계산해 봤어요. 자신이 민석이 집에 갔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정자가 충격받아서 집에 간 그날 밤에 동물 카페에서 당당하게 남편을 조롱했던 거예요. 정자야,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충분히 봤어. 하지만 정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결심이 말이죠. 수진이의 SNS에서 우리 가족은 셋이라고 했지만 정자는 이제 알았어요. 그 셋에는 민석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니, 수진이에게 민석이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백수룸매일 뿐이었던 겁니다. 수진이의 SNS를 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백수룸매, 반려동물이 더 귀여워, 순종적이에요 같은 말들이 말이죠. 안 되겠어. 다시 가봐야겠어. 정자는 다시 한번 반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석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돼지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였지만 정자는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이거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갈비찜을 끓이면서 정자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3시쯤 정자는 갈비찜통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또 무슨 핑계를 대며 오지 말라고 할까 봐서였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층 버튼을 누르면서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웃음소리와 함께 뭔가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좋아, 쿠키야. 이제 그 옆에서 먹어봐. 정자는 배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서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정자가 문틈으로 거실을 들여다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두 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예쁜 도자기 그릇이었고 다른 하나는 스테인리스 개밥 그릇이었습니다. 도자기 그릇에는 갓 구운 유기농 스테이크가 들어 있었고 개밥 그릇에는 식어버린 김치찌개 국물이 조금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그릇 앞에는 쿠키와 민석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를 진짜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민석이의 모습이었어요. 민석이는 개처럼 네 발로 기어서 개밥 그릇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손을 사용하지도 않은 채 입으로만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쿠키가 똑같은 자세로 스테이크를 천천히 하자 먹고 있었어요. 그래, 민석아. 그렇게 먹는 거야. 수진이는 개 옆에 앉아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애완동물이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쿠키는 역시 예뻐. 스테이크 맛있지? 수진이가 쿠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민석이는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정자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석이의 눈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 같았어요. 민석이도 잘하고 있네. 오늘은 특별히 김치찌개 국물 더 줄게. 수진이가 민석이에게 말할 때의 어조는 정말로 개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정자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 벽에 기대 앉아야 했어요. 이게 현실이야? 정자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개와 나란히 앉아서 개밥 그릇으로 밥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집 식사 풍경이에요. 쿠키는 스테이크, 민석 씨는 김치찌개 국물. 둘 다 잘 먹고 있죠? 수진이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민석이가 개처럼 밥을 먹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어요. 댓글로 남편도 개처럼 먹네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요즘 훈련 효과가 좋아서 말 잘 들어요. 정자는 그 말을 듣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훈련이라고? 자신의 아들을 훈련시켰다고? 오늘은 특별히 민석 씨가 더 순종적이네요. 어제 혼낸 보람이 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할 때 댓글창에는 웃음 이모티콘들이 가득 찼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민석이의 모습을 보고 웃고 있었던 겁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개밥 그릇에서 국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손도 사용하지 않은 채 정말로 개처럼 말이죠.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자리로 가야지. 민석아, 제자리가. 수진이가 손뼉을 쳤을 때 민석이는 고개를 들고 거실 한쪽 구석으로 기어갔어요. 거기에는 작은 매트가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그 매트 위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마치 개가 자기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좋아, 오늘도 잘했어. 저녁에 또 밥 줄게. 수진이가 민석이에게 말할 때의 어조는 정말로 애완동물에게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아, 수진아. 정자의 목소리에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스마트폰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민석이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정자가 소리를 지르자 민석이는 구석에서 몸을 더욱 웅크렸어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이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저희 생활 방식이에요. 수진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생활 방식? 이게 무슨 생활 방식이야? 이건 학대야. 학대라니요. 민석 씨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수진이의 말을 들은 순간
정자는 정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정자는 우리 아들이 걔보다 못한 대접받는 걸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자는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민석이가 개처럼 밥을 먹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도 아들이 개목줄을 차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우리 민석이를 구할 수 있을까? 정자는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거리며 중얼거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민석이가 스스로 원한다고 했으니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권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민석이는 이미 모든 의지를 잃은 상태였어요. 그러던 금요일 밤 11시 30분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자 어머님이세요? 저는 성모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석이, 우리 민석이가 어떻게 됐어요? 민석 씨가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과호흡과 심한 공황장애로 실려오셨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정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민석이가 자해라도 한 건 아닐까? 수진이가 또 무슨 끔찍한 일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말이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민석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봐서 겨우 민석이가 있는 침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석아. 민석이는 침대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의사가 정자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과호흡과 공황 발작으로 실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정신적 상태예요.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자해 충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해 충동이요?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민석이가 자해를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환자분 팔에 자해 흔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마 상당 기간 혼자서 고통받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정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석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 목과 손목에 이상한 자국들이 있어요. 뭔가에 묶인 흔적 같은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줄과 수갑 자국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학대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목줄을 채우고 개밥 그릇으로 밥을 먹게 하고.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극심한 트라우마 상황이네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눈을 떴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정자를 바라보는 민석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민석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정자는 민석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들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걱정 끼쳐서.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미안해.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민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민석아, 괜찮아.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전혀 걱정스러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민석 씨, 뭐 하는 거예요? 집에 가야죠. 수진이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민석이는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공황 발작이 다시 시작된 거였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정자가 수진이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수진이는 오히려 웃었어요. 어머님, 왜 그래요? 남편이 아픈데 아내가 데리러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데리러 왔다고? 너 때문에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된 거야. 저 때문이라니요. 민석 씨가 나약해서 그런 거죠. 수진이의 말을 들은 순간 정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야, 수진아. 너 정말 인간이야?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뻔뻔해? 어머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민석 씨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수진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석이가 원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부인께서는 일단 나가주세요. 환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 환자 아내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에게 독이 되고 있어요. 결국 수진이는 병실에서 나갔지만 나가면서도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다시 안정을 찾았을 때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널 다시 꺼내줄게. 너는 사람이고 내 아들이야. 엄마. 하지만 어떡해. 엄마가 방법을 찾을 거야. 너는 그냥 건강만 챙기면 돼. 그날 밤 정자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혼 조정서를 준비하기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 내가 끝까지 민석이를 그렇게 취급한다면 내가 끝까지 싸울 거야. 침묵을 깨뜨린 건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지만 정자가 깨뜨린 건 자신의 침묵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그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민석이의 상태에 대한 의료 기록도 준비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석아, 오늘 수진이랑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자. 정자는 민석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였어요. 적어도 사람다운 표정은 되찾았거든요. 엄마, 수진이는 절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해봐야지. 이대로 계속 살 순 없잖아. 정자와 민석이는 함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정자는 이번에도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수진이와 나누는 마지막 밥상이 될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는 거실에서 쿠키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석이를 본 수진이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민석 씨,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나요? 수진아, 앉아.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정자가 수진이에게 말했을 때 수진이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이야기요? 뭔 이야기를 해요? 민석 씨가 또 문제 일으켰나요? 너희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정자가 직접적으로 말하자 수진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이혼? 왜요?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가 없다고? 너 지금까지 우리 민석이한테 뭘 했는지 모르겠어? 수진이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오히려 정자와 민석이를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 문제에 왜 끼어드세요? 민석 씨도 다 동의했던 일인데요. 그때 민석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정말 끝내자. 나도 이제 지쳤어. 지쳤다고요? 민석 씨가 뭘 해서 지쳤다는 거예요?
수진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석이가 지쳤다는 말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어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진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한테 민석이는 뭐야? 뭐긴 뭐예요? 남편이죠. 남편을 개목줄 채우고 개밥 그릇으로 밥 먹게 해?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더욱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뭘 아세요? 민석 씨는 책임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저한텐 쿠키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너한테 민석이는 뭐냐? 짐이요. 수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아들을 짐이라고 말하다니요. 짐이라고? 사람을 짐이라고 해?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능해요. 돈도 못 벌어오고 집안일도 못하고 그냥 공간만 차지하죠. 수진이는 계속해서 민석이를 모욕했어요. 심지어 민석이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말이죠. 차라리 쿠키가 100배는 나아요. 적어도 귀엽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수진아.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힘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 자신한테 미안해지더라. 뭐라고요? 내가 나한테 미안해. 이렇게 살아서. 민석이가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말이 맞아. 나는 정말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 취급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수진이는 민석이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어요. 민석 씨,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서야 정신 차린 거야. 민석이는 쿠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쿠키야, 미안해. 너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서. 그리고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나한테 인간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줘서. 수진이는 민석이의 말에 화를 냈어요. 뭐, 지금 저 탓하는 거예요? 민석 씨가 원해서 했던 일인데? 원해서 했다고? 내가 언제 원했어? 처음엔 싫어했지만 나중엔 순응했잖아요. 순응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거야. 살고 싶어서 포기한 거였어. 민석이의 말을 들은 정자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살고 싶어서 그 모든 굴욕을 참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민석 씨, 그럼 지금 저랑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응. 이제 끝이야. 민석이가 확실하게 말하자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좋아요. 그럼 나가세요. 쿠키랑 저는 잘 살 거니까. 그래, 잘 살아. 민석이는 더 이상 수진이에게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자는 민석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민석아, 우리 집에 가자. 엄마, 이제 엄마랑 밥 같이 먹자. 따뜻한 밥, 따뜻한 사람이랑. 정자는 들고 온 반찬통을 열었어요. 간 만든 된장찌개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먹지 말고 식탁에서 제대로 먹자. 민석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수진이는 끝까지 비웃었지만 정자와 민석이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인간답게 사는 일 말이에요. 그날은 정말로 마지막 밥상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나누는 마지막 밥상이자 민석이가 비인간적인 삶과 작별하는 마지막 밥상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엄마, 오늘은 내가 국 끓일게. 민석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을 때 정자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죽은 듯한 눈빛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 우리 민석이가 끓인 미역국이 제일 맛있더라. 민석이는 지역복지센터에서 노인 식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떨렸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엄마, 오늘 김할아버지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 내가 떠준 밥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다고. 당연하지. 우리 민석이가 정성껏 해드렸으니까. 정자는 동네에서 반찬 공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바쁜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매일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갈치조림 해주세요. 우리 손자가 어머니 갈치조림만 찾아요. 정자 언니, 저희 며느리가 어제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고 레시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정자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민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센터 어르신들은 민석이를 친손자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정자야, 민석이가 정말 달라졌구나. 친구 영희가 카페에 놀러와서 말했을 때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 밥을 제대로 먹고 일을 하고 인정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런데 그때 영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자야, 수진이 소식 들었어? 수진이? 그 애가 어떻게 됐는데? 큰일 났더라고. 보여줘도 될까? 영희가 보여준 뉴스 기사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물 학대로 고발된 펫샵 운영자, 과도한 동물 훈련으로 무리. 기사를 읽어보니 수진이가 펫샵을 차려서 개들을 훈련시키다가 동물 학대 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진이는 개들에게도 사람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훈련을 시켰던 거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신고했대. 수진이가 개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했다고. 정자는 기사를 읽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결국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쿠키도 동물보호소로 보내졌다는 거야. 수진이가 쿠키한테도 이상한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 결국 수진이는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모두 떠나버린 채 말이에요. 자업자득이네. 정자가 중얼거렸을 때 민석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이야기해? 아, 수진이 이야기. 그 애가 결국 혼자가 됐대. 민석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수진이는 사랑이 뭔지 몰랐으니까. 사랑? 응. 수진이한테는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사랑이었어.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민석이가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처럼 말이야. 정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자와 민석이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둘이 함께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고소한 계란말이, 아삭한 오이 무침, 그리고 갓 지은 쌀밥. 엄마, 밥 먹자. 그래, 먹자. 둘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은 정말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민석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을 때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널 포기했어? 그때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엄마는 끝까지 날 믿어줬잖아. 정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민석아,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널 포기한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엄마, 밥은 말이야,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구나. 정자가 중얼거리며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엄마, 나도 이제 알겠어. 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가 뭔지. 민석이가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엄마야.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사람다운 삶을 되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행복의 눈물이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자와 민석이는 그 햇살 아래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바닥에 앉아서 먹지도 않고 개목줄을 차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모자가 되어서 말이에요. 밥은 정말로 사람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어요.